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도 그 사열 받은 거, 전두환 사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물어야 돼, 계속. 그래서 그 결정적인 질문이거든. 만나기가 힘들어요. 아니, 이게 뭐 트위터든 뭐든 신문이든 계속 한겨레도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라고. 한겨레가 계속 박근혜 이거에 대해서 침묵. 하루째,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계속 끼가 박으면은. 그치, 김용민 당한 것처럼. 구독률이 막 올라갈 거야. 나도 한 번 보는 거 두 번 볼 것 같아. 아니, 나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과의 박근혜 의원과의 관계가 뭔가 있다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의 행보에 자신감이 넘쳐요. 네. 여기저기 막 나타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하나회 출신, 강창희? 예, 국회의장, 네. 전두환을 멘토로 삼는 국회의장 후보. 하나회가 이제 결정. 그 전두환 12.12 때 그걸 주도했던 군내 사조직이란 말이죠. 숙청됐죠, 사실상.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이 나와서 없애버렸죠. 근데 그 사람 그 출신이 국회의장이 돼요. 시대가 뺑 돌아 30년이 다시 한 바퀴 돈 거예요. 30년이 돌아서. 근데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박근혜 의원의 멘토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노인네들 있거든요. 7인배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그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놀던 사람들이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놀던 사람들이라고. 언제적 김용환이야. 다 돌아온 거야. 그 사람들이. 근데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70대예요,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 보수격인 그 전두환 쪽에서 이쪽에서 뭐가 시그널이 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예를 좀 들어서 이제 나와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이런. 아니 분위기는 자신이 감지하는 것이고 뭐 오퍼가 가거나 뭐 좀 도와달라거나. 왜냐면 박근혜 의원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같이 일했거나 아니면 그 직후에 군 출신으로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을 위해주고 정치 이익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둘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우리 각하께서 자신감도 없고 자기가 다시 좀 표면에 드러나서 활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거지. 그래서 틀림없이 커넥션이 있다. 그러니까 뒤에 아직도 뭔가. 전두환을 오빠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박근혜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사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야 돼. 그냥 그대로. 그리고 나서 12.12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5.16까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5.16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박근혜가? 구국의 결정. 국외를 아니야 그거 말고 좀 역사가 네. 후에 평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지고 요새는. 지금이 후잖아. 아니, 좀 더 시간이 좀 더 흘러야. 좀 더 흘러요? 자기가 죽었을 때? 언제까지 후야? 근데 이 얘기를 그것도 물어야지. 저기 후라고 그러면 언제까지가 후냐고. 하고는 있어요. 광주에서 원석계조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강기정 최고위원, 우상호 최고위원 두 명이 이 얘기를 계속하죠. 사열 문제. 그다음에 전두환 88 경기도 88 골프장 가서 하루 종일 접대 받고 보은초에서 보은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상호 최고위원은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박정희 전두환 계승 세력이 정권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럼 해요. 박근혜라고 얘기 못하지? 계승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걸 지시를 하지 않았잖아. 박근혜가 이 골프장에 가라. 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자신 스스로 이렇게 자신감 얻었다는 것은 뒤에서 뭔가 좀 도와주십시오라든지 그런 시그널이 가니 그래서 자신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박근혜 전 대표가 전두환으로부터 받을 도움이 뭐가 있어? 그렇지. 이 전두환이 자꾸 수면에 등장하면서 자꾸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길래 전두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에 눈에 띄게 이제 예전에는 잘 눈에 안 띄려고 그랬거든. 눈에 띄는 활동들을 자꾸 할까.
비자금 아닐까? 비자금? 전두환 각각에서는 돈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29만 원. 추론입니다. 추정. 추론. 돈 받으려고? 추론인데.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건 아닌 거예요. 무슨 그건 아닌 거예요. 뭔가 커넥션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심리적 지지 그런 것도 물론 있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이 많아요? 많은가 봐요. 근데 선대인 소장이 이항구하고 한번 사담을 나눌 때가 있었는데 얘기를 해준 게 있더라고. 이항구가 퍼펙트 스톰이 대선 전에는 오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랬다는. 퍼펙트 경제적- 스톰이 뭔지도 얘기해 줘야 돼. 퍼펙트. 경제적 퍼포스도 그렇지. 뭐 스페인처럼 되고 이런 거. 그렇죠. 이것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걸 이건 난 들은 얘기고 녹취까지 해놨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야. 선대인한테 물어봐. 양구 저는- 대표는 녹음하는 걸 알고 있었네. 네? 녹음은 아니고 이제 사석에서 들은 얘기를 이게 우리 낙곱살에서 얘기했는데 그나저나 저기 박근혜는 이대로 대선 주자가 되는 겁니까? 되겠지. 정몽준, 김문수 또 한 명이 누구지? 이재호. 이재호. 이 또 사람들-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임태희. 임태희. 그 사람도 나온대?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그렇지. 출마 선언한 사람만 지금 보은상수 네 명, 말고요. 다섯 명? 인천시장. 뭐 그렇게. 인천을 아주 세계 속에 인천으로 만드신. 그렇지. 한국의 그리스로 만드신 아주 훌륭한 시장님. 아니 근데 이분들은 박근혜 쪽에서 계속 무시하면 탈당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할걸요? 못하지 그거는. 그거 알 거 아니에요. 박근혜도. 왜 이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못할 걸 아니까 지금 비박주자들? 어. 비박주자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박근혜가 이러는지 모르겠다. 비박들이 왜 이렇게 어차피 안 될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뭐 들어주지도 않으면 더 낭패감만 클 텐데. 그럼 가만히 있어? 정치인이 자신들이 억울한데 자기가 생각하는 요구가 정당한데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있으라고? 근데 어차피 안 되면은 더 꼴랑 우스워지잖아요. 아니지. 근데 그걸- 어차피 지금 그만두라고 하는 거는 안 되니까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뭐 박근혜가 될 거면은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저 가던가. 추대? 너 한나라당 입당했어? 추대하든지.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가지고 막 야당 사람들이 박근혜 아닌 사람을 막 밀어가지고 그 사람이 후보가 되는 역선택. 그런 상황이 올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박근혜 쪽이. 근데 나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김문수가 됐다, 정몽준이 됐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바람을 탄단 말이지. 박근혜보다 더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가 나는 낫다고? 박근혜가 나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박근혜가 상대하기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었어? 그런 생각 하지 마. 자, 여러분. 2012년 11월쯤 이 방송 다시 보시면은, 저의 그 생각이 탁견이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멘붕 뒤에 회복은 됐는데 총기는 회복이 안 돼요. 우리 트레이너가 그것도 회복시켜주겠대요. 머리를 때리겠다? 야, 헤드스핀 하라는 거 아니야? 머리 운동 막 시키더라고. 누구나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다. 우월한 그룹에 속한다면 세상을 뒤흔든 충격적인 차별 수업 이야기. 윌리엄 피터스의 푸른 눈, 갈색 눈을 한겨레 출판에서 협찬합니다. 근데, 저기, 손학규 네.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하셨죠? 근데 우리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고성국 정치평론가께서는 네. 이분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시는데, 그 얼마 전에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아니, 경쟁력이 있다는 거하고 예. 후보가 될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한국일보가 물어봤는데 그 양반은 손학규를 얘기했단 말이지. 그 손학규 전 대표가 당내 기반이 그렇게 당내 기반은 많지 않죠.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가까운 의원 한 분이 조정식 후보가 최고위원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개복 없어. 그런 걸 보면 예. 손학규 대표의 세력이 당내에서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곧 이제 경선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몇 프로 정도 보십니까? 뭘, 몇 프로? 손학규의 당선 가능성? 손학규의 당선 가능성 왜 얘기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왜 또 그런 경선에서 이겨서 민주당의 민주당 후보가 반장인데. 될 가능성. 거예요? 예. 손학규 거의 없죠. 아니, 저 김보엽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거의 그 없죠.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네. 대통령이 되면 참 잘할 사람이다. 아이, 그럼 네, 이런 평가가 있고 박근혜에 비하면야 지금 사실 민주통합당에서 나온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 밀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근데 후보가 될 가능성은 약하다. 잘 모르겠어요. 몇 프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반장이 누구 된다, 누구 될 가능성 크다 이렇게 얘기.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몰라요. 예. 거의 없죠. 없어. 왜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게 너무 싫어해 우리 김어준 총수가. 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손학규 대표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렇게 양반이 진짜 선거 때 도와주는 양반이야. 난 그것도 괜히 비치는 마음도 있다고 와가지고 좀 진정성 있게 날 도와줬어. 그러니까 오늘 가서 좀 저기 서 있지. 그 사실 그럴 마음도 이런 좀, 날, 그럴 그런 마음도 날 좀 가서 가지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갔어. 김용민 디스카운트 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가. 아니 간다고 그랬으면 손학규 대표 뭐라 했을까? 안 오셔도 됩니다. 안 가는 게 도움이 되겠다. 나는 손학규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가치만큼, 그 사람의 지금 가능성만큼 평가하는 거지. 안 돼! 응? 안 되고, 근데 나는 정동영,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손학규가 대통령 되는 게 27만 4,527배 낫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동영은 정동영, 그분 정말 출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안 한다고 했다 다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 아니요.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적은 없고. 안 한다고 한 적은 없지 않았어요? 네, 안 한다고. 안 할 뜻이 있죠. 이분이 이번에 나가면 2002년, 2007년, 2012년 세 번째 나가는 그러네. 거잖아요. 예. 이번에는 네. 줘야 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2002년에는 뭐 국민참여 경선 지킴이 해서 굉장히 부각도 받았고 끝까지 갔고 한 번 1등도 했어요. 그렇지. 서울에서 네. 1등 했잖아요. 인천, 경기. 서울에서 1등 서울이에요? 했어. 서울이에요. 근데 상황은 세 번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그죠? 네? 의원에서도 떨어졌고, 그렇죠. 지금 자기 계보도 다 해체됐고. 그래도 뭐 진보 진영에서 그래도 꽤 신뢰를 쌓은 편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이제 활동을 바닥으로 현장으로 예. 많이 했죠. 저기 김진숙 지도위원 그 문제도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한진중공업, 용산, 머리끄댕이도 쌍용. 잡히고.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녔고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조그만 분규가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몇 군데를 해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사 정동영 이런 별명으로 좀 불리기도 했었고요. 본인은 좀 고민이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난 이번에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해서 가진 그 이미지, 대중적 이미지 중에 그 연기자다, 약삭 빠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 실제로 마이크 앞에서만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노력한 거거든요. 몇 년 동안 자기도 그걸 아니까. 그래서 그 이미지는 좀 많이 벗었어요. 네. 그런데 또 나오잖아. 이번에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차피 사실은 그 이길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움이 있거든, 정치인들. 낙선도 하고, 여기도 안 나가고, 존재가 잊혀지고, 이런 두려움이 되게 커요. 아마도 내가 보기엔 측근들도 나눠주실 거야. 나가야 된다. 네. 나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자들, 이번에는 자기 선거가 아니란 말이죠. 명백하게. 그럼 결국은 들러리잖아. 들러리의 명분을 찾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뭐 이런저런 들러리, 그러니까 논리를 따라가서 트레이너 명분이 미안해요. 나오거든요. 하나 먹어야겠어. 현물생심. 그런 명분은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들러리로 끝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을 차라리 지지를 선언하고 그 캠프에 제일 먼저 가서 붙는 게 김두관이든 손학규든 문재인이든 또 누구든 간에 그게 훨씬 낫다. 붙는다기보다 그 사람을 내가 지원하는 거. 이 시대의 후보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훨씬 지금에서는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측근이 있는지 모르겠네. 어제 저랑 통화
오늘도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가치와 노선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그 명물을 생각하다 거기까지 간 거야. 경선을 하면 인물 경쟁력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선, 가치 경쟁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나온 다른 후보가, 다음에 정권 교체를, 이제는 정권 교체만 바라는 게 아니라 교체돼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이것까지도 보여줘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나오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텐데, 다른 주자들한테 그런 게 보이느냐. 잘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룸이 있는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오신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가지는 검토 않았고. 중인 거지, 검토. 나오려고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글로 간 거지. 근데 어쨌든 들러리도 모양 안 나는 들러리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냉정하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하여튼 모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나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나가면 당선된다고. 저 박원순 시장 선거 때. 자기가 하기는 우리 정봉주 의원도 그랬지. 정봉주 의원도 자기가 이 뒷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짧게 얘기 드리면 정봉주 전 의원이 오세훈이 딱 던졌어요. 그 다음날 자신이 서울시장 나간다고. 진심으로.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벤트 알려드릴게요. 어떤 이벤트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딱 서울광장에 나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와가지고 나에게 출마해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출마하겠다. 그 이벤트까지 구상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풀어놨고 1000만 중에 1000명 왔는데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보좌관들을 찾아간 거예요. 국회로. 보좌관들은 국회 다른 국회의원들의 보좌관 하고 있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의원회 간 복도에서 자기 방이 없으니까 다 불러나와서 내가 출마하겠다. 근데 그 보좌관들은 정봉주 전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 중에 선임이 그 정봉주 전 의원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의원님 정신 차리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봉주 전 의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게 정봉주 전 의원의 매력인 거죠. 그 진짜 매력 있어. 자기 욕심을 다 말해. 다 떠버리고 나서, 그리고 막 실행에 옮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주변에, 의원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 정신 번쩍 차리고. 번쩍 차리고, 그런가? 예, 진짜 냉정한 카운셀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정동영, 뭐 다 정동영 잘 되라고 하는 얘기겠지, 주변에서도. 근데 꼭 그렇진 않아. 거기 정치권에 있으면 자기 욕심도 결부돼 있거든. 정동영이 살아야 나도 살고, 혹은 거기 자기가 비빌 언덕이 생기거나 구멍이 생기거나, 뭐 그 뒤에 그늘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구분이 안 가요, 그게.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어차피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대단히 냉정하게 말해주는 거죠. 형님 있다면서, 형님. 네? 아니, 그게 호불호가 분명한데, 김두관 지사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두관 지사도 이번 자신의 시대가 아니다. 자기 차례가 아니다. 나 그렇게 말하고 싶어. 이 양반이 개인적으로 호감도 가지고 있고.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요? 저는 경선에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나갔어요. 경선에, 이미 나오겠죠? 경선에 나온다면은 지사직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지금 선관위가 한번 뭘 유권해석을 했는데, 네. 괜찮다고 했잖아요. 너무 지사들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경선 때까지는 경선 참여까지는 사퇴하지 않아도 좋다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본선 후보가 됐을 때는 사퇴를 하지만 경선 과정은 괜찮다. 뭐 그런.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식으로. 안 되는 게. 경선에서 그래서 이겼어. 그럼 당연히 사퇴하지. 그렇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저기 어디야. 김문수 도지사를 봐주느라고 어딘가로부터 프레셔를 받지 않았을까. 유권 해석에 관한 한.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도 김문수 우리 도지사가, 우리 각하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후보 중에 하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아니 근데 그 논리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날 많이 안 된다고. 아니 국회의원이나 뭐 다른 그 공직자들은 그냥 가도 되는데 오로지 도지사만 그 사퇴해야 되는 시점이 너무 빠른 것, 그거는 도지사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볼 측면이 있죠. 아니 근데 그게 다른 게 저도 다른 그거는 그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은요.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문재인 그 후보가 문재인 그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때 국회의원직 내놔도 돼요.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장, 뭐 도지사나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예비 후보 단계에서부터 사표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 타당하다고 보는 게 아니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합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 그런 걸 알고 생각해보면 있는데 아니 그 왜냐면 이 사람들은 권력자라고 권력자기 국회의원도 때문에 권력자지. 아니 근데 국회의원은 저기 뭐 정도와 경우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뭐 돈도 끌어모을 수 있고 말이죠. 인사와 예산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정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이야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공무원들을 부리며 그게 그렇지.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몇천 명이든 행정 조직을 운영하지 않잖아. 그렇지. 이 사람은 사장직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사장직을 말하자면. 이거 연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김문수 지사예요. 김문수 지사가 던지겠다 말겠다 뭐 왔다 갔다 한번 했잖아요. 그때까지 검토를 해둔 방안이 뭐냐면 잠정적으로 업무를 중단을 하고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하는 형태. 뭐 요거를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다 사퇴하라고 그래 다. 아니 그래야지. 아니, 지금 자기가 민주당의 후보 중에 또 그 아직 무리로 안 올라온 분이 한 분 있죠. 박준영 전남지사도 생각이 그 있습니다. 4대강 적극 지지하신 분. 아니 그러면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도지사 하려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지. 정치인들은 99%가 다 똑같아요. 대통령 하려고 그러거든? 진검다리야 이게. 찬스가 왔어. 둘 다 뭐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이거 하여튼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경선에서부터 정선까지는 봐달라 뭐 이런 건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 욕심, 자기 욕심 때문이잖아요. 누가 대통령 나와달라고 그랬나? 응? 자기 욕심 때문이잖아. 그러면 그 도종에 피해를 주면 그거는 관두고 누구한테 재빨리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참 자기 욕심을 추구해야지. 요거는 놓치기 아깝고 안 되면 안 돼. 다 돌아갈 때가 있어야 되니까. 오래할 되잖아. 그러면 여기 참여하고. 이거 말 안 되죠. 다 자기 욕심인데. 사람들이 제발 나와주세요. 전 국민이 투표해서 끌어당긴 것도 아니고. 김두관 지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그 경남도민의 70%가량이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 뭐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데 지금 그런 스텝을 밟고 있어요. 엊그제는 민주당 초선 의원 11명이 김두관 지사가 난 진짜 보기 싫은 게 이런 거야. 그냥 그 리스크를 지고 자신이 던지면 모르겠어. 근데 부담스러우니까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으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이거 언제적 수법이야, 이게. 이러지 말아야 돼. 김두관 정도 되면. 자기가 그냥 그 얘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김두관 정도 되면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 이거 꼼수에 불과한데 누가 몰라 이거를. 응? 11명 국회의원 시켜서 제발 나와달라고 이렇게 모양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게 뭐야 이게 언제적 수법이야 이게. 오늘 몇 분 더 했어요. 네? 오늘은 네. 영남 지역의 전현직 국회의원 장차관 참여정부 때. 16명이 또 비슷한 그러니까 역동성을 그게 위해서 이게 얼마나 촌스러운 짓이야. 근데 진짜 촌스러운 짓이거든. 뭐 아니 그분의 결정은 뭐 그분의 어떤 그런 뭐 충분한 고민과 또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욕심의 결과야. 아니 어쨌든 나는 말은 그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사직을 내놓는다. 12월에 대선 때 네, 재보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재보선 때 그때 경남 지역에서는 현재 김두관을 대체할 만한 그런 경남지사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 한 번의 투표에 그 당만 다 찍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경남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야권의 득표에 좀 상당히 불리하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추론도 없지는 않죠. 네, 아니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두관 지사가 고민하고 고민하죠. 나는 안 한다고 봐요. 아니 내가 보아온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기회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거나 자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합리화해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보통 사람 남사스럽거나 또는 자신을 조금 객관화하다 보면 아 이거는 무리하거나 라고 생각할 지점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도저히 상상상 안 되는 지점까지 넘어간 다음에 대신 정치인한테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성공하는 정치인들은 그거가 그럴듯하게 만들어버려. 다 자기 욕심인데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다 합리한 다음에 그럴듯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넘어가.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정치인의 매력이거든. 실제로. 이 양반도 자기 욕심이 생긴 거야. 그냥 찬스가 온 거야.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계산이 쓴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차기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커리어를 쌓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승부수 던질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던지는 거야. 이틀 전에 저기 상징적인 날이었는데 김두관 지사가 책 아래로부터 출판기념회 창원에서 냈잖아요. 그날 김두관 지사는 나만이 이길 수 있다. 예? 왜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왕의 딸과 서민 출신의 내가 붙어야지. 다 서면 출신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대립 전선이 분명해지고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고 문재인 문재인 고문도 당일날 그 민주당의 한 모임이 주최한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내가 나서야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귀족의 아들들이 어딨어. 다 서민의 아들인데. 근데 그런 합리화가 자기를 완전히 설득해가지고 확신에 차는 순간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김두관 지사가 낙검수 좀 나가겠다 그러면은 절대 아니죠.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또 이제 박영선 의원처럼 한판 붙겠죠.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 거기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나죠. 그게 궁금한데 저 김용민 후보가 총선에 나갈 때 본인이 이게 다 설득이 되셨어요? 안 됐지. 완벽하게는. 그러면 이거를 포장해 준 거는 누구셨어요? 본인이지 물론.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은 해요. 내가 저기 뭐 권력을 얻으려고 나간 거는 아니란 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네가 아니 나는 사실은 한번 하려고 낙검수하는 걸로. 나는 사실 뭐죠? 당선이 되면은 이거 다 지나가고 부질없는 얘기지만 국회의원에게 한 200가지 특권 있잖아요. 뭐 KTX 공짜로 탄다든지 이런 거. 그것도 뭐 저기 한 열흘 국회의원에도 어느 일정 시점 지나면은 매달 연금 12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거예요. 난 그거 다 포기하겠다. 그걸 왜 포기해?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포기해 근데? 아니 그거 특권이 국민들에게 저기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걸 누릴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 본인이 나가든지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하는 게 문제야? 그걸 나는 더 터져 나올 게 많거든요. 뭐더 터져 나올 것이란 게 뭐야? 응? 그러니까 저기 나는 아니었어. 나는 뭐 그에 한 번 하고 마음이 많았었고 모르지. 그것도 4년 지나면 또 국회의원한테 주어지는 그 특권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 필요해서 주어진 거야. 필요해서 주어지는 거고 잘 뽑으면 되잖아요. 잘 그래, 뽑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써서 일을 더 잘하면 되지. 왜 포기해? 그렇죠. 투자한 거잖아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를 내가 한 부당하게- 얘기가 부질이 없고 그 부질없는 얘기 갖고 토론하지 마. 이거로 적어. 아니 근데 이렇게 저 민주당에는 그래도 후보들이 좀 나오는데 네. 또 경쟁도 재밌을 것 같고 또 뭐 안철수까지 재밌을 것 나온다면 같아요. 연말에 뭐 약간 재밌는 드라마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뭐 대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도 선거를 하죠.
29일 29일. 당대표? 네. 29일 날? 네. 전당대회 그거 아셨어요? 돼 있죠. 근데 후보로 누가 나올 상황입니까? 공식 선언한 분은 없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안 나오겠지. 지금 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심상정- 그것도 역시 심상정 의원은 나온다 그랬나? 그 당권 분리 차원에서 심각정. 네. 뭡니까? 거기는 당대권 분리 규정이 없어요. 네. 규정이 없습니까? 진보당은 네. 뭐 자원도 많지 않은데 뭐 어떻게 그걸 갈라서 하냐. 당대표가 대선 후보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고. 근데 그 지금 심상정 의원은 생각 중이다. 아니 뭐 심상정 의원, 노회찬 의원, 뭐 강기갑 전 의원, 비상대책위원장 뭐 대충 그냥 하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당권파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강병기 전 경남부지사가 그분도 부당권파입니까? 아니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올라왔죠. 진주 나갔다가 안 됐죠. 그랬었죠. 예. 그 이제 지금 뭐 당권파, 비당권파 그 구조로 얘기하면 좀 당권파 쪽에서는 그동안 그것을 목적으로 좀 부각시킨 분이 한 분이 있죠. 알 텐데. 당원 비대위 위원장이 누굽니까? 오병이? 네, 오병윤 사무총장. 그 당시에도 그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당원 비대위를 만드는 게 좋지 않다. 아니다,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논쟁 끝에 위원장을 오병윤 의원으로 만들 때는 나중에 어쨌든 선거가 있을 때 우리 쪽 후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강병기 전 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경남도 정무부지사, 참 그분 겸손하고 좋더라고요. 농민운동 네. 출신이죠. 그래서 원래 경남도지사 김두관 지사하고 같이 예. 경쟁을 하다가 후보 단일화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부지사로 갔던 분이죠. 이 당권파 쪽에서는 우리 후보를 내세우는 게 나으냐, 아니면 다른 분, 합리적인 분을 우리 쪽 대표 선수로 해서 우리가 지지 지원하는 게 옳으냐, 무엇이 전략적으로 옳으냐 가지고 논쟁 중인 것 같아요. 하긴 그뭐 대권 얘기는 지금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지금은 거기가 그 얘기를 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뭐 대선 앞두고 갑자기 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이 그 어떤 존재감이 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빨리 해내느냐에 따라서 진보당의 대선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멘붕 극복이 되느냐. 못 나올 수도 있죠.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할 수도 있죠. 통합진보당의 이 공보 라인에 있는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좀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럼 대선을 했더니 어휴 내가 아무래도 이 통합진보당이 입당을 해서 대권 출마 선언을 완전히 버려버리게? 하나 궁금한 거 있었는데 원래 문재인 고문이 오늘 문재인 가면 얘기를 하나도 안 했나? 안 하신 거예요? 좀 했어. 문재인 고문이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초등학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가 그거를 채갔다. 듣고 이제 손학규 대표가 먼저 질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또 손학규 대표가 평소에 세종대왕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뭐 아니 근데 그 해오던 사실관계는 분이죠. 제가 아는 사실관계는 이래요. 문재인 캠프 쪽에서 이 광화문에서 대권 대선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획을 듣자 손학규 대표가 바로 두세 줄짜리 보도자를 내며 바로 채갔다. 라는 게 문재인 쪽 캠프 얘기고 아니요, 그렇게 또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 수도 있는데 어쩌면 생각이 우연히 겹쳤을 수도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건 사석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석에서는 저도 사적으로 보죠. 이거 기자잖아 여기는. 약간 보도될까봐. 총수는 다르구나. 그 어디서 한대요? 어디서 한대? 아니 몰라. 그래서 원래 광화문에 하려고 하다가 연속으로 광화문이 되니까 그다음에 뭐 홍대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왜 홍대는 왜? 홍대나 대학로나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렇지. 젊은 젊은이들이 세대들. 많은 그러니까 뭐 본인을 벗어 던지고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광화문만한 곳이 없는 거지. 아니. 없어서 고민 중인 거지. 그
이런 보수 세력의 안보 논리에 하자가 없는 그런 주자로서 수중에서 하면 어떨까? 왜 군에서 수중 폭파도 하셨거든, 그 양반이. 수중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 어떨까? 총수 표정이 지금. 미칠 것 같아. 공부용을 냈냐. 야, 이 돼지새끼야! 아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날 바로, 무슨 경희대 평화전당? 예. 여기 선언하고 기자회견도 따로 하죠. 따로 안 해요. 거기서 그냥 일문일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7일, 그날 행사 있다는 거죠, 5시에? 네, 5시에 무슨 가족 토크쇼인지, 제목 모르겠어요. 가족이 나와가지고. 혼자 가신다는 것 같은데요? 가족들은 좀 곤란하다고. 아, 그래요? 네. 혼자? 부인도 안 하고? 같이 가실 수는 있겠죠.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가족이 나온다. 가족 전체는 아닌 거죠. 아, 그렇구나. 부부만 나오는 거구나. 원래는 아들도 나오고, 이렇게 딸도 나오고.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가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일이 제대로 안 내리는구만. 대선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한 거는 조경태 의원이었죠. 조경태 아, 그렇지. 정영태 의원의 출마 이유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부산 지역에서 득표율은 내가 문재인보다 높다, 야. 그렇죠. 그건 맞지? 네. 맞는 사실. 사실이죠. 소개하시죠. 스킨 음이온 샤워. 음이온 팡팡 녹과 염소 제거 수압 빵빵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 건강을 책임집니다. 아토피 안심 마크를 획득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 한이 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사이트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알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겨레에서 구독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주간지 한겨레 21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성함, 연락처, 주소 등을 cctv@한이.co.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하지 말고 박근혜 침묵 며칠째 이런 걸로 하면은 막 싸우고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하고 이러면은 이 구독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지 않겠는가? 신문의 품격과 이 권위. 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